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이건 이제 거저주는 문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3천하고요 1년 1천 비교해 보는 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될 것이다 해서 아까 우리 이제 메모초, 직상점토, 시단이라고 해서 개공 등의 금지 행위 있었고요. 자, 요거 행정형벌은 우리 요약집 기준으로 앞쪽에다 이제 배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108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자,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것. 자, 지금 이제 3년 3천짜리 개개직상증투 시단 방체 이렇게 갔구나. 시단 방체라고 해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여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게 대리인과의 직접 거래도 다 금지되는 행위다. 이렇게 봐야겠고, 일방 대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에서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서 공부하는 분조투 있었죠? 분야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런 데서는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전매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증서 등을 중개하는 거 이런 것이 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지 않을 때는 당연히 다 중개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투기 조장 행위 겁나 길게 되는데 이게 주로 예시할 때 과거에 나왔을 때 그거 나왔었죠. 중간 생략 등기 요걸 갖고 주로 이제 상단을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란 행위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시세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단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방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한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개개, 직상, 증토, 시단, 방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방제 같은 경우는 분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개개, 직상, 증토, 시단까지가 개공 등과 관련돼 있고 나머지 방제, 방해하고 제한 이런 것들은 분여회에서 누구한테 분여회에서 지금 이제 개공 등을 괴롭히는 행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년 1천 가장 많이 실수하기 좋은 게 이중 등록이죠. 해서 개설 등록이라는 용어 때문에 착각이 좋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1년 1천 대표적인 이슈. 그 다음에 딱 한 번 7년 사이에 나왔던 거 업무상 비밀 누설 이건 반의사 불벌죄라는 개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개공 등 당연히 업무상 비밀 누설하면 안 되고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무상 비밀 누설 1년 1천 사유가 되는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들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본 것처럼 매무초, 직상, 증투. 자, 요런 것들. 자, 당연히 매무초도 다 금지되는 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요 1년 1천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쉬웠죠. 자, 그래서 일단은 3년 3천을 찾아봐야 돼. 3년 3천, 3년 3천이 어디 있어? 리을번 하나 나와 있나요? 그럼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이 뭐가 된다? 1년 1천 사유다.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가면 안 되고 무조건 3년 3천을 정확히 외웠으니까 3년 3천을 중심으로 찾아보는 게 이 문제 답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에서 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할 게 녹지백, 임야 1천 요것만 외우고 가자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원래 이 부분이 부동산 공법 파트에서 한 10년 넘게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옮겨온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과거 문제에서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제 파트에서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이라고 하는 거 녹지 100 이하, 임야 1천 이하까지 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녹지 200 나와 있죠. 따라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물론 요 근래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자, 요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한번 간단하게 스크린을 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는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140페이지대가 되나요? 그래서 140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한번 쭉 스크린을 해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부터 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큰 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지문 짧아서 계속 던져주는 지문. 허가구역 지정이 있고 나서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게 이제 작년에 여기서 두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한 문제씩 구성할 때 전체를 다 묶어서 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수용하고 경매, 특히 경매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따로 갈 건 아니고요. 우리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이미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니 뭐니 이런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허가 처분을 받기 전까지. 근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이미 물권 변동이 발생했으니까 허가니 뭐니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 해서 수용 경매, 특히 이제 경매가 주요 이슈가 될 테고요. 소규모 토지 거래, 주거적 180, 상업적 200, 공업적 660, 녹지 100, 그 밖에 90, 도시적 외지역, 농지 500, 임야 1천, 그 밖에 250일에 가는데 필요 없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녹지 100, 임야 1천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증 있으면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있으면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등기법 얘기할 때 소유권 이전 얘기할 때 거민계약서, 거민 판결문 제출해야 되는데 증 있으면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용 의무, 공법할 때 나왔던 주제인데 현상 보존 5년이고요. 나머지 대부분 다 어떻다? 2년, 4년짜리는 너무 길어서 나올 가능성 낮고요. 자,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이행강제금. 전통적으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가장 많은 출제 이슈는 사실은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해서 자 일단은 자 1년에 한 번씩 자 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더 이상은 부과할 수 없다라는 개념 하나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신청 자 30일 별로 중요치 않고 부과 금액 요거 하나 이제 박스형 문제 준비하셔야 돼.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이슈는 징수라고 하는 것을 출제 쟁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 계속 부과하게 될 테고요.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속에 들어가서까지 받아내게 된다. 그러나 중간에 이행 명령을 이행을 하게 되면 자 이때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요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징수 얘기를 출제 포인트로 삼고 있다. 나머지는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에서 이 문제에서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이라는 개념. 자, 그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등에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쟁점 미리 정리해 드리고 나서 가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자료 14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출제 포인트 7년 동안 한 번 답을 뽑았었고 간간히 던져주는 거 다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외국인 등에 무조건 다 그렇다 해당되게 된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자세히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다 그렇다 외국인 등에 해당되게 된다. 그래서 외국인 등은요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 취득했을 때 60일 내에 자 신고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거. 자 그래서 다만 출제 포인트는 뭐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 쟁점 하나 될 테고요. 두 번째,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에서 상소, 법인의 합병, 경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하면 이미 취득했으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하자는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국적이 변경됐다. 그럼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취득 하나고요. 계속 보유해서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그 중에서 답이 되는 질문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쟁점이 중요 쟁점이 되게 될 테고 군문야생이라고 하는 거. 군문야생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쟁점은 군문야생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허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 어떻다? 이때 토지 취득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번
외국인 등이 취득하는 토지가 자 허가구역 내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끄트머리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2번 지문요.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해서 요거 옳은 표현 가는 거죠. 앞에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다 어떻다.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국제연합, 외국 정부 뭐 아무 뭐든 간에 우리가 키워드 뒤에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다 어떻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다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게 된다. 3번 외국인이 경매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4번. 자,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계속 보유관은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으로 취득한데 뭡니까?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 되는 거죠.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바로 6개월 내 신고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외국인 등의 경우 자, 계약에 따른 취득에 있어서 계약 체결 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되고요. 우리 시험과는 별 의미는 없는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내 신고를 해야 된다. 원래 둘 다 60일이었는데 앞에만 30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걸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앞쪽은 30일, 뒤에는 60일.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는 출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라 신고한다. 절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제출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고는 공동신고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느낌상 공동 제출을 해야 되는 느낌을 자꾸 온다고. 그리고 꼭 이 녀석들이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럼 틀린 표현 좀 이따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쟁점 하나, 둘, 셋, 세 가지 나와야 되죠. 좀 이따 확인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쟁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었죠. 바로 설정 금액에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 2업, 분사무소당 각 1억 이상이라고 1억에서 계산 금액, 계산 문제, 지역 농협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가 중개사무소, 자, 제공해준 사람, 공동 사용을 허락한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손해배상을 한때로부터 얼마? 15일 이내 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 가지가 이슈. 1번 지문요. 자, 이거 틀렸다 해서 지금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 장소로 제공한 사람도 거기 사고 터지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다? 보증 등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이 보증의 설정, 업무 개시 전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등록증 받으러 갈 때 보증 설정해서 들고 가야지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3번, 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서 틀리겠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하는 거 세 가지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요거 맞죠? 키워드 뭐라고요? 손해배상을 한때 얼마? 15일 이내에서. 외울 게 뭐라고요? 손해배상을 한때 얼마? 15일 이내. 나머지 쫓아가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답 안 되니까 손해배상을 한때 얼마? 15일 이내. 답은 4번 뽑았고요. 5번, 자, 보증기간 만료일 되기 전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이걸 쫓아가면 안 된다고. 15일 나왔을 때 30일 나오든 20일 나오든 그 앞에 키워드 뭐라고요? 손해배상을 한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자, 이 보증보험의 보증기한이 다 지났다. 그럼 끝나기 전까지 당연히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인데 이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세 개 답이 되는 이슈들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업무 개시전까지 해야 될 거. 자, 개공 등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한창 앞에 있어요. 개설 등록하고 나서 115페이지 중개업의 준비라고 하는 타이틀 나와 있습니다. 115페이지 중개업의 준비. 개설 등록했고요 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중개업을 개시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보증 등의 설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 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이슈가 된다. 중간중간에 봤던 얘기죠. 보증의 설정 등 관련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되고요. 설정 금액 출제 포인트,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게 포인트. 주된 사무소 이어 분사무소당 1억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탁금 3년 내는 회수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손해배상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고 중요치 않았었고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이게 두 번째 포인트. 나머지 생략하고 세 번째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자, 손해배상을 한때 얼마? 15일 내 해서 요 세 가지가 이슈.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고용인 관련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있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자격 확인 시도지사에게 요청해야 된다. 요거 쟁점됐었고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받도록 한 후에 지금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 이슈. 자,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보게 된다. 한편 사람 바뀌었네요. 가게 바뀌었네요. 며칠? 10일이라고 하는 거. 이전 신고 10일 이내, 고용 종료 신고 얼마? 10일 이내라고 하는 인장 등록 업무 개시전 가지고 넘어가서 인장 등록에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여러분 자료 116페이지 거기 법인 관련한 부분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법인의 인장, 법인 대표자 인장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아닙니다. 분사무소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된다. 한편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 주된 사무소 소지 관할 신고관청에 가서 자, 뭘 해야 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도장을 꾹 찍고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구조가 되는 데 비해서 법인 자체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들고 올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 발급받아서 다 이걸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 며칠 7일 이내라고 해서 이 정도 업무 개시 전 관련한 주제 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해서 이 문제 답은 아까 4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을 하고자 한다. 거래계약서 무조건 한 문제 구성되고요. 이것도 간단하니까 미리 답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총 4개 나오나 5개 나오나 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 120, 자, 2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거래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녀석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페이지. 자, 다른 거 모르죠. 권리 이전 그리고 거래 금액 제일 중요한 게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라고 하는 거. 이게 거래 계약서의 내용이 된다. 그래서 이 거래 계약서 내용은 항상 뭐랑 비교해서 출제하냐면 바로 확인 설명서의 내용과 비교해서 출제가 된다. 확인 설명서에는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있었고요. 입관비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돈 얘기 2개 나와야 되죠. 거래 예정 금액하고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료 세율 이런 것들이 기본 확인사항. 이 기본 확인사항과 바로 거래계약서 내용을 비교하면 이게 제일 어려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서식은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세 번째 출제 포인트. 서명 및 날인 해서 항상 문제 구성할 때 뭘 갖고 내냐면 분사무소 소공이 꼭 일을 합니다. 그럼 분사무소 책임자와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요거 2번 내다가 너무 많이 내니까 쪽팔리는 거야. 민망한 거야. 그래서 공동 중개할 때 어떻다? 공동으로 그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서명 및 날인에서 2가지 버전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보존 다시 묶어서 가야 되죠.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보존하고요. 확인 설명서 3년, 거래 계약서 5년 동안 보존을 한다. 물론 이제 전자 계약이 됐을 때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런 예외가 있는데 하여튼 요렇게 자 보실 수 있겠고요. 자, 해서 이게 거래 계약서. 그래서 거래 계약서는 이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힘든 것은 거래 계약서 내용 파트가 조금 힘들 수가 있겠다. 해서 1번 자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다. 2번 자 보존 자 연한 몇 년이 된다고요?
자, 5년 이렇게 해서 2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공동중개의 경우 모두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제일 기본이죠. 바로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될 것이고요.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서식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등의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서 자, 시장, 학교, 점점점 입지 조건 나와 있죠. 입지 조건은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된다. 바로 기본 확인서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니은번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존해야 될 기간 3년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자, 함께 서명 및 날인 나와야 되죠. 개공과 수공이 모두 어떻다? 함께 서명 및 날인.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더럽게 어려웠었어. 자, 가보실까요? 기업 니은 이것은 일단 맞게 돼 있죠. 그러면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3번이 되는 거야. 리을이 없으니까. 우리 업무 정지 사유 뭐가 있었어?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이런 식으로 썼죠. 여기에 바로 이 확인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디에서? 자,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얘기가 아니라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바로 업무 정지 사유 3개월짜리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그러나 이 관계 중에서 이제 때에 맞춰서 가야 될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나올 때는 항상 유보해 놓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웬만큼 줄줄 꿰인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우리가 3년 확확 그거 통하니까 확확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같은 착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는 문제 지문을 구성할 때 항상 뒤로 좀 밀어놓고 대놓고 아까 업무 정지 사유 몇 개월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대가리 따서 외운 걸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문 속에 나올 때 항상 좀 겸손한 마음으로 비워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함정에 빠져요. 아무리 그 행정처럼 외워도 그때마다 또 헷갈립니다. 해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위탁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2번 자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수공 자 2년마다 연수교육 받은 둘 해서 둘 시리즈가 뭐가 된다?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제해야 된다. 이런 주제도 있었고요.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오른편 되기가 쟁점 안 됩니다. 자, 10일 전까지 통제한다. 틀렸다고요? 자, 연수교육 둘. 예방교육 어떻다? 10일 전까지 통제. 실무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개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쟁점되지 않고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되는 거죠. 대부분 문제 반 정도가 특히나 요즘에 와서 출제 반이 면제 최근 1년 이내 중개업했던 놈들은 어떻다? 바로 실무교육 등이 면제가 되게 된다. 직무교육도 면제가 되게 된다. 요게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통지 관련 연수교육 둘이라고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틀린 것. 자, 확인 설명서 묶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례 몇 페이지 가서 보게 되냐면은 자 121페이지 확인 설명서 서식 가지고 바로 스킬을 좀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121페이지 일단 뼈대부터 가십시다.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 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입관비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또 하나가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 세율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이 뭐가 들어간다? 실상 벽환, 실제 권리 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특히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더럽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구조라든가 내진 설계 이런 얘기하고요. 제일 뒤에 있는 환경 조건 얘를 자꾸 연계해서 지문을 구성을 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에서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나머지 권리관계 등도 별 문제 없고, 공법상 이용규제, 공법이겠죠.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용도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이런 내용들.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건필과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필, 용적률 상한은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고, 지역지구, 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앞에 대상물건의 표시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할 테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가 지금 주거용, 비주거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토지까지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된다. 자, 이제 달라지는 거, 입지 조건. 얘하고 자꾸 나중에 내 외부 시설물 상태하고 자꾸 비교 때리거든. 해서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 도접대, 토지부터 판단해야 되죠. 도접대, 도로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야, 그리고 나서 비주거용 건축물은 추가적으로 주차장 필요했었고요. 주거용 건축물은 거기다가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비교하는 것. 해서 입관비, 얘들은 밖에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 관리. 토지에 있어서는 관리에 관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를 하실 때 임공관중자감이라고 해서 바로 부동산 업에 분류를 할 때, 자, 관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거기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이 살 붙여서 부동산 금융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학개론과 연계가 되는 주제가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관리 보시고, 비선호시설, 빛 속에서는 비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해서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비선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거래 예정 금액 등 큰 쟁점 안 될 테고요. 요즘에 거의 안 나오는 게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세로 해서 취득세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서 부과가 될 수 있다. 해서 양도소득세 등은 기본적으로 확인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이제 내외부 시설물 상태에서 요즘에 한참 이슈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하는 것이 출제 쟁점이 되게 되죠. 아파트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비주거용으로 붙였다 아주 난리들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벽면 도배, 비주거용 건축물은 도배 빠지고요.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거, 일조 소음 진동, 이것은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정도까지 해서 나머지 문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자신 직접 공적 정보나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을 기본 확인사항. 그래서 입관비는 현장 답사고요. 앞에 세 가지 아무래도 또 나머지 이런 것들 공적 장부 등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 1번 맞고, 내진 설계라고 하는 거, 이게 구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부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죠.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을 해서, 이게 갖고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도비하듯이 기본이라고 했다, 세부라고 했다가 또 비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했다가 별의별 군데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 4번도 중요한 것보다 바로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전속 중개계약 할 때 자료 요구 이런 것들, 자, 협조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일반 중개계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불응했다는 사실도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도 그걸 기재를 해야 된다.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 자, 상벽환 요 관련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까다로운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중개업 하실 때 벽면 도배 이게 상태가 어쩐지 이런 것들 또 그 내부 상황, 이거를 개공이든 뭐 소공이든 누가 됐든 간에 어떻게 판단하기가 애매해.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최소한 이건 확인 설명 문제는 아닙니다. 확인 설명 문제는 아니야. 이건 임대인이나 또는 매도인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 치고, 자, 자료 요구, 자, 벽면 및 도배 상태 등을 세부 확인사항, 그래서 자료 요구에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 계약 체결일 아니고요. 거래대금 지급기한 그때가 되는데 의미 없어. 이런 거 고쳐서도 안 돼. 답 안 되니까 2번 질문이요. 개업 공인중개사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해서 실비가 있다 드러나면 당연히 실비 받을 수 있다. 중요치 않습니다. 1번, 2번 전혀 가치가 없는 질문. 자, 주택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 국토부력. 그래서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물론 출제가 되는 쟁점 뭐 있었죠? 오피스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우리가 시험용으로 기억할 건 오피스텔, 임대차 얼마? 1000분의 4. 이게 출제 이슈. 주택은요, 매매 교환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근데 뒤에 시도 조례로 정한다를 빼고 해서 숫자만 물어본 경우도 존재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한 거 나와 있다. 자,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를 달았을 때 이때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원본 게시하면서 중개보수 요율표하고요. 의무로서 손해배상 책임 보호자인 관한상을 게시하도록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그 중개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상상을 하고 있는데 자, 과천 경기도입니다. 그 옆에 사당 서울입니다. 과천에 있는 개공이 하다 보니 지금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 자 사당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를 했다. 공동 중개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조례 그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을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결정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요거 4번 답 뽑았고요. 자 그다음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자 초과하는 부분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자 이 사람과의 중개보수 약정은 전부가 무효. 이에 비해서 우연히 1회 이렇게 해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중개보수 약정은 다 유효하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중개보수 한도, 계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중개 대상물, 동일 당사자가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 매매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보게 된다 해서 자, 그다지 계산 문제 나올 때 이슈가 될 테고 두 번째,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이때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자, 계중프라고 해서 이게 답이 되죠?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중개사법에서 계속 장난을 치고 있고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 거래 금액 계중프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야 됩니다. 계중프라고 하는 거.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교환계약 큰 쪽이고요. 임대차 최대 1000분의 8 주택 임대차는 최대 1000분의 8이 되게 될 것이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조례였었고요. 5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럼 전부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이 문제 답은요 2번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30회 때 세법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얘기할 때 기억하십시다.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 실거래가, 추계결정. 그래서 실거래가 할 때는 키워드가 뭐여서 지산증이라는 것은 자 공제할 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지연이라고 하는 거, 산입됐던 거, 증명 자료가 없는 것 이런 것은 어떻다? 바로 포함시키지 공제할 금액, 자 공제할 필요 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추계 결정한 뭐가 있어서 매감교와 매감환기 그러면서 이제 30회에 기준시가라는 개념을 끌고 와. 그래서 토지의 기준시가와 건물의 기준시가, 주택의 기준시가 쭉 얘기하다가 답은 뭘 가지고 분양권의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 권리라고 해서 이게 거기서는 뭐라고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하는 거, 불프라고 하는 거 이걸 뭐로 삼는다? 기준시가, 계중프나 불프나 같은 말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납입했었잖아요. 불입했었잖아요.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이게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 계산함에 있어서 거래 금액 계산 방법이 되게 될 테고, 세법에서 자 소득세법에서는 이름하여 불프라고 하는 것을 기준 시가로 삼게 된다. 해서 요 정도 답은 2번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금지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우리 외웠던 거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그리고 답을 거의 다 정해져 있어. 항상 일방대리, 이거 겁나 많이 던져줘. 일방대리 던져주면 어떻다? 요건 가능하다. 이제 볼까요?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받는 행위 금지되고요. 자, 중개보수 초과,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있죠. 그 다음에 증서 등의 중개 매매. 자, 이거 자, 직상증에 해당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투기 조장 행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답은 몇 번? 자, 5번. 쉽게 뽑았죠? 겸업하고요. 금지행위 비교하는 거. 자, 하는 문제.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28, 29, 30, 3년 연속 뒤지게 나오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 뭐야? 매매계약, 공급계약에서. 뒤만 봐야 돼.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거. 매매계약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떻다?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아주 심플하게 가셔야 돼. 자, 아주 심플하게 28, 29, 30 연속 한 문제씩 답을 뽑았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 얘기는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해 보실까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아까 토지 거래 허가고요.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 보셨고요. 137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해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거 보니까 매매 계약, 공급 계약 나와 있죠. 해서 밑줄 그어진 것만 봐야 돼. 중간에 있는 법 이름을 다 읽지 못해.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이게 28, 29, 30 연속 다 답을 뽑았다고요.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그래서 증여계약, 임대차 계약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증여를 받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 등 취득 신고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인이 공급 계약, 매매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취득하면 이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있으면 굳이 어떻다? 부동산 거래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갈 테고요.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해서 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특히 이제 국가, 지자체, 뭐 지방공사 이런 애들 자꾸 더러운 애들을 들고 나와. 근데 답이 아니야, 얘들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지자체, 국가는 안 나와. 너무 유치하니까. 국가 나왔구나.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뭐 지방공단 이런 공적인 주체면 그 공적인 주체가 어떻다?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데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요? 단독 제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료 보면은 자, 뭐라고 돼 있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제출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어. 근데 여기다 살짝 출제할 때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트릭을 쓴다고요. 아니야, 아예 통째로 어떻다? 단독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제목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공동 제출은 틀렸다고요. 어차피 서명 또는 날인했으면 한 놈만 가면 되는 거지. 뭘 개떼처럼 몰려갑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개공의 신고라고 해서 자, 부동산 등 소지에 관할 신고관청 밑줄을 그어져 있죠. 부동산 등 소지에 관할 신고관청. 중개사무소 아닙니다. 부동산 등 과천에 있는 물건을 서울에 있는 분이 중개를 하고 안양에 있는 분이 중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안양에다가 또 서울에다가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에다 신고를 하게 된다. 과천에 있는 물건을 과천에 사시는 분이 자, 매매를 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다 한다? 과천에다 한다. 그 사람 주소지가 어디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시험용으로는 중개사무소 소재지하고 그 매물의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이때는
중개 대상물 소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넘어가서 단독 제출 그리고 이제 신고 필증 받게 되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 거래 허가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자 조금 이제 살 붙였던 게 거, 개, 못 이거 외워달라고 했어요. 정정 신청이라고 해서 자 끄트머리 잘못 기재된 경우, 잘못 기재된 경우, 잘못 기재된 경우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망할 놈들이 작년에 이걸 어렵게 됐단 말이야. 자, 보니까 거래 당사자, 거래 지분, 거래 대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나와 있죠. 해서 이게 작년에 나왔었어요. 잘못 기재됐는데 그 앞에 거래, 들어가. 거 할 때 거하고, 그 다음에 개공할 때 개자, 개, 못이 어떻다? 정정신청. 마음에 안 드는데 작년에 이게 나왔단 말이야. 개, 못. 해서 다른 거 모르면 잘못 기재된 경우. 이거 똑바로 외워. 자, 잘못 기재되면 어떻다?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 이에 비해서 변경 신고는 간단하다. 변제. 자, 두 글자로 줄여서 외우자고 그랬어요. 변경된 경우하고요. 제외되는 경우 나와 있죠? 변제 들어가면 어떻다? 변제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된다 해서 개, 못은 정정 신청. 작년에 이 문제 나왔다니까 개3 같은 문제가 나와서 힘들었어. 어찌됐든 이 문제 나왔으니까 자 변제 들어가면 어떻다? 변제 들어가면 자 이때는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8, 29에 연속 나왔던 주제가 과태료 여러 가지 있는데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게 이제 과태료 어마 무시해서 제일 세고 있고요. 3천만 원 금액 안중에 자, 과태료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과태료액은 바로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관련해서 거기 이제 자진 신고를 해도 감면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 알 수 없어. 과태료액은 무조건 뭐야?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관련한 쟁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개, 못, 그다음에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된다 해서 거개못 변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작성 방법 해서 나머지 별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 집합 건축물의 경우 어떻다? 전용 면적을 적는다. 이 얘기 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온 이유가 분양권이랑 분양 금액을 적는다. 분양권 매매를 했을 때 근데 입주권이 중요하죠. 입주권 이게 어렵다니까 세 개를 세트로 외우자고 그랬어. 해서 건축, 실부, 총부 이렇게 갔었죠. 건축, 실부, 총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다시 건축, 실부, 총부. 그래서 입주권 매매가 있을 때 권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의 합계 금액을 적도록 한다. 그 다음에 입주권 매매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조합원 지위이기 때문에 종전 토지라는 걸 넣게 된다. 한편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 실제 거래액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제일로 중요했던 게 뭐야? 총부, 총 실제 거래 가격 자 플러스 뭐가 된다? 부가가치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딴 데는 다 부가가치세 제외야.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포함이 됐던 것이 뭐가 된다? 총부. 작년 문제에서는 조건 기한이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이 신고하는 경우 개공의 인적사항도 신고를 해야 된다. 아까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의 교부 일자가 가장 중요한 쟁점.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서 개공이 신고하는 경우 개공의 인적사항도 다 기록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 가지고 다시 갈게 해서 자 일단은 가장 쉬웠던 주제 매매계약,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작성 방법 중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자 개공의 인적사항 어떻다?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신고상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틀렸죠? 이건 뭐야? 거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죠. 문제 구성할 때 아까 거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하고 비교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자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사항 요 비교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하고 뭐를 가지고 바로 거래 계약서를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 2번 지문을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총 실제 거래 가격 나오면 뭐라고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분양권 매매의 경우 자 분양권 매매 경우 권리 가격과 제가 틀렸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틀린 것을 고르셔서 1번 맞고요. 문제를 잘못 만들었나? 1번 맞고요. 다음에 2번 틀렸죠?
3번이라고 하는 거 옳은 표현. 4번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 권리가격과 추가 부담금 자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 요거 틀린 표현 되는 거죠? 지금 문제 편집이 잘못됐다고요? 입주권 매매가 됐을 때 뭐라고요? 건축 이렇게 가야 되죠? 제가 문제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요거 4번은 입주권 매매로 수정을 해주세요. 나중에 자 인터넷 올리는 파일은 입주권 매매로 바꿔놓게 해서 자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 권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의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 그 다음에 집합 건축물의 경우 어떻다? 전용 면적을 적는다라고 해서 4번 지문을 수정을 해달라고요. 자, 입주권 매매의 경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 건축,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 건축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맞구나. 지금 제가 그러면 답이 4번이 맞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리 계약서에서 지금 요거 하면은 이제 옳게 되는 건데, 지금 다시 수정할게요. 지금 문제를 편집하는 과정에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는데, 자, 일단은, 확인 설명서는 거리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맞죠? 이게 맞고, 지금 갑자기 부동산 거래 신고서 하다가 거리 계약서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착각을 했고, 그래서 옳은 표현이 되는 거고, 답은 5번 갖고 4번 가지고 뽑았어요. 그래서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는 아까 뭐가 있었죠? 분양 금액 끝내버렸고, 그건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자, 입주권, 건축, 실부. 가야 되죠? 입주권일 땐 뭐라고요? 건축, 실부. 그리고 세트로 나오는 게 총부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가르칩니다.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 권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그 다음에 자 입주권 매매할 때 실거래가 마이너스 부담금이라는 것도 입력할 란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전 토지란이라는 것도 입주권 매매에서만 문제가 돼. 입주권 매매하면 세 개를 쓴다 이거야. 그 중에 하나가 건축라고 하는 것을 쓰는 란이 있고, 그 다음에 실부라고 하는 것을 쓰는 란이 있고, 종전 토지란도 입주권 매매에서는 채워 넣어라 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제가 지금 잘못 봤어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줄 알았었는데 아쉬웠는데 4번 하나 더 늘어나니까 마음이 흐뭇해.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수험생이 한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제발 복수정답 한 10개씩 내줘라 해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기업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쓸 때 그 개공이 신고를 해야 된다. 옳은 표. 2번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뒤부터 보면 눈치를 챈다고 신고 필증에 쓰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증에 쓰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눈치챘다.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 출제 키워드 뭐가 된다? 제출이라고 하는 거. 그 앞에 틀리게 뽑을 때 뭐가 나온다? 공동 제출이라고 틀리게 뽑아주거나, 그 앞에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이렇게 장난을 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매매계약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출이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저 문제를 구성할 때 답을 틀리게 구성할 때 제출을 갖고 쟁점을 삼게 된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일 때 지자체가 신고를 하고요. 자, 국토부 장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5번쯤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죠.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어디서 공부를 하시게 되냐면은 자 취득세 얘기할 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하나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취득세 세법 중에서 취득세를 가서 보게 되면은 과세표준액이 266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266페이지 하도 교재가 두꺼워갖고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266페이지 보니까 취득세 과세표준 나와 있죠. 신고한 금액 안 중요해. 시가 표준액 안 중요해.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하는 범주가 언제 국가지자체가 그 거래 사실 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 국외 판법 검증 나와 있죠? 예, 이렇게 검증이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낼 때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물론 여기서 중요했던 쟁점은 저거 있었지. 바로 판이보부할비라고 하는 거. 판이보부할비는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해서 검증이라는 단어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답은 3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중개사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